삐찌님, 저도 돈 모아서 이제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에는 돈이 없어서 아예 손 놓고 있으려니까 좀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혹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뭐 갈아타기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 근데 돈이 항상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을 사뒀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 투자할 수 있고 내 자산을 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돈만 안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 계약을 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해볼 수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지역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 뭐 내가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전 지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의 흐름이 지금 잘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를 사도 그 지역의 흐름이 막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을 볼 때도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만약에 나는 투자로 본다. 뭐 전세를 끼고 내가 서울 같은 곳 사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서울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서울은 최근까지 계속 매매 지수도 상승했고요. 전세 지수도 상승했죠. 그러면 나는 집이 한 채가 있는지 한 채를 더 사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서울처럼 분위기가 좋은 곳에 사두는 게 좋겠죠. 아니면 아직 서울처럼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세 지수가 상승하는 곳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전세 지수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 주면 결국에는 정체되어 있는 매매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지금 전세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나는 이런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갈아타기가 목적이야 했을 때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을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기보다는 하락기가 더 좋거든요. 그 이유는 내 집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도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 좋을 때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갈아타기 하는 게 갈아타기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곳을 보는 게 더 좋고 결국에는 갈아타기는 실거주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지역을 봤잖아요. 입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입지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지역을 본다 했을 때 제일 어려워해요. 그렇죠? 어디가 입지가 좋지? 내가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입지가 좋은 곳, 사람들이 뭔가 선호하는 곳들은요. 가격이 비싸요. 가격에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순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걸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실 사이트예요. 아실 사이트에 가서 순위 분석이라는 곳에 딱 가면요. 우리가 가격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볼 때 우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30평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비싼 아파트부터 쭉 보다 보면 결국에는 비싼 아파트는 뭔가 입지가 괜찮고 선호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순서대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신규로 분양했던 아파트나 이런 애들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일단 분양가가 비싸거든요. 그런 애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는 현장에 임장 가가지고 실제로 정말 여기가 입지가 괜찮은지 동서남북을 보면서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확실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용인에 보시면요. 수지구 죽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여기도 현장 임장을 갔었거든요. 거기 보면 내대지 건영 캐습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구축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 죽전 프리미어라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신축 아파트, 상품성이 더 좋은 아파트가 당연히 비싸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격을 보면 우리가 평당가로 보면 여기 내대지 건영 캐시비 이 아파트가 평당 2,200이고 이편한 세상 죽전 프리미엄 이 아파트가 평당 2,000이에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축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제 두 발로 다 걸어봤는데 여기 내대지 건영 캐시빌 아파트 딱 앞에는요. 상권도 정말 밀집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학원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까 이편한 세상 죽전 프리미어 포레 같은 경우는 뭔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권이나 학원가를 이용하려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입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새 아파트면 무조건 비싸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땅에 대한 가치, 그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흐름도 봤고 입지에 대한 부분도 봤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입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대지 건영 캐시비 이 아파트를요.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이렇게 내 집 마련으로 이제 산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지금 모은 돈이 3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살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평 매물 같은 경우에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매물이 7억 5천 정도에 나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3억이잖아요. 그럼 나는 4억 5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럼 4억 5천만 원을 네이버에서 대출 계산기 여기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4억 5천만 원을 30년 우리가 상환으로 하고 요거 이자를 4%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매달 얼마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214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매달 월급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가 매달 갚아야 되는 이 대출 이자 원금이 내 월급의 30%를 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역산을 해보면 내 월급이 대략 700만 원 정도 되어야지 요 정도 이자가 30%를 넘지 않는 게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나는 내 월급이 700만 원이 안 돼라고 하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 금액을 더 낮춰야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금액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한번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실거주가 아니라 나는 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전세가를 파악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의 지금 매매가가 7억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전세 가격은 지금 4억 8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 아파트를 사두려고 하면 2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나중에 중개 수수료랑 취득세 같은 게 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내가 이런 아파트를 사두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살펴보면서 우리가 찾았잖아요. 네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뭐 전화 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뭐 급매물이나 나에게 맞는, 내가 만약에 실거주 할 거라고 하면 실거주에 맞는 매물, 내가 만약에 투자로 사두고 싶다고 하면 투자에 적합한 매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엑셀 파일 하면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서식도 제가 무료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세 설명란에 어디서 다운받으면 되는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엑셀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서식을 채우면 되는데 일단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대지 마을 건영 캐시비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 아파트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세대수라던가 연식이나 이런 상세한 정보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엑셀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여기 시, 구, 동 넣으시고 아파트 이름 넣으시고요.
연식이랑 세대수를 넣습니다. 그쵸?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매매로 선택하시고 저희가 아까 30평대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33평 선택을 하고 최신순, 최근에 얼마 정도 나오느냐. 저는 이걸 볼 때 중층 이상으로 잡거든요. 지금 7층 나오고 뭐 중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략 지금 중층 이상 매물이 7억 2천에 나오는구나 알 수 있죠. 열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 중층이고 지금 가격은 7억 2천 정도에 나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걸 정리합니다. 여기 향도 나오죠. 남서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엑셀에다가 33평이고 중층이고 남서향이고 지금 매물의 호가는 7억 2천에 나온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얼마에 나오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전세라고 했을 때 대략 지금 5억, 4억 7천 이렇게 나오죠. 전세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가 내 생각보다 높게 안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4억 7천. 그럼 갭은 이 매물의 호가에서 전세 매물의 호가를 빼면 되겠죠. 그럼 2억 5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당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매물 호가 나누기 평형으로 해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고 여기 칸에는 이제 실거래가를 적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실거래가 보실 수 있죠? 여기서 평형은 33평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지금 7억 5천에 거래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7억 5천에 적고 그럼 1년 전에는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보는 거죠. 1년 동안의 상승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3년 11월을 한번 보는 거죠. 6억 6천, 대략 6억 6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상승률은 여기 산식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에서요. 1년 전 가격을 빼고요. 그거를 1년 전 가격으로 나누면 상승률이 계산됩니다. 여기 산식은 다 넣어져 있거든요. 1년 동안 13% 올랐다는 거죠. 그쵸? 요거는 1년마다 보셔도 되고, 뭐 6개월마다 봐도 되고, 3개월마다 봐도 되고, 내가 계속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승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판단하고 지금은 하나를 적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단지 여러 개를 적다 보면요. 정리가 되죠. 비교할 수 있죠. 상승률이 높은 게 있고 상대도 낮은 게 있고 평당가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렇죠? 선택을 하고 나중에 내가 당장 이거를 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샀을 때 얼마 정도 오를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내가 스스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서요. 그렇게 한번 실력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정리해드리면 내가 당장 돈이 없어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흐름을 보고 입지를 보고 아파트를 정리하는 것까지 준비를 해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두고 정말 나중에 내가 정말 돈이 생기면요. 내가 추려놓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나씩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